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중 간의 갈등 영향을 받아가면서 좀 흔들리는 국내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확실히 또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역시나 힘을 좀 내지는 못하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힘이 많이 쏠리는 만큼 저희 시간에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역시 대형주들이 약간 흔들리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나 LG이노텍 쪽이 좀 힘을 받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조선기자재 쪽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계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FNF나 넷마블 같은 종목들 개별적으로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담아서 개장 특징제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AS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을 저희 시간에 7월 말에 얘기를 주셨는데 이 종목이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5%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24%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 이거 지금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오늘 14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로봇주가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 몰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두산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그 본업의 실적도 좋아졌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만큼 IPO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요 예측을 앞두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요 예측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죠. 따라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을 즐기지 않고요. 오히려 이슈가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의 핵심 포인트로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신규 매수는 주가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 로봇주는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두산이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테마의 전반적인 거래 대금을 두산이 만약에 종가까지 다 흡수한다면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의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산에 대해서 먼저 좀 리뷰를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테마 섹터가 AI나 로봇 쪽이 될 것 같은데 이쪽 얘기를 하면서 좀 전략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신규로 접근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부담이 돼요. 그런데 루닛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이 장에서도 사실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오름폭이 약간 줄여가고 있지만 루닛 같은 경우에 거의 28만 원에 육박하는 모습 나타내게 했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서 베팅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차익을 실현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덜어낼지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루닛도 이제 대부분의 어떤 모멘텀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숫자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유상무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얼마만큼의 비중을 덜어낼지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까 두산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가름하고 싶은데 만약에 두산이 전체 로봇 시장의 거래 대금을 다 흡수해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갈 수 있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꽤 높은 시총으로 상장하게 되면 ETF의 재분배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액티브 펀드든 패시브 펀드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통하고 있는 포스코 DX와 더불어서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11월에 있을 MSCI 리뷰에 편입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규 매수의 때는 아니고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두산이 전체적인 거래 대금을 흡수해버린다면
이 종목들의 탄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섹터에 대해서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관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더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 앞서 머니맵에서 FNF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일단은 지금 유커들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MLB 비롯해서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오늘도 4%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11만 7,900원. 저희 시간에 7월 초에 얘기 주셨던 종목이 또 FNF인데 이렇게 되면 의류 성수기를 맞았고 이제 엔터주도 또 시동을 걸고 있고 FNF 목표 주가 좀 더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올리는 것은 숫자가 좀 더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시했던 목표 주가 정도를 여전히 저는 목표 주가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때도 그렇게 뭐 낮지 않게 제시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할 만한 이슈는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 모든 중국주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이 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인가요? 어저께 뭐 블룸버그의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국내 그 관광청의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제 YOY로 봤을 때 뭐 비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OM으로 봤을 때도 계속 중국인들 숫자가 어쨌든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들 종목이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은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나타나는 그 오랜 기간의 연휴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와서 얼마만큼의 소비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네. FNF는 7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먼저 빠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중국과 관련된 흐름이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국내로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씩 이제 뭔가 물건을 더 담아가기 시작한다면 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 오히려 뭐 10월 달에 숫자를 확인했을 때 그 숫자가 조금 실망스러운 단계로 적용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차익 실현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유커의 방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확실하게 얼마나 또 판매량이 나왔는지 그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좀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까지 보고 나서는 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적절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잘못 나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4%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다 같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반등의 배경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레벨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하이닉스와도 연동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력 매출처가 아무래도 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별로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붙어가고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 투자와 붙어가고 있는 건데 반도체 지금 감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장비 ALD라고 하는 이 장비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이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ALD나 이 회사가 만드는 CVD나 모두 얇은 막을 그 반도체 실리콘 위에 계속 쌓는 게 기본적인 건데 CVD는 한 번에 다 투입하는 거고 ALD는 순서대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ALD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디스플레이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계속 쌓여나갈 수 있다. 특히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을 끝내고 다시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관점에서 ALD가 나름 수익성이 괜찮은 그런 장비인데 이게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좀 먼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최근 이제 메모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조금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 내년에 나올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뭐 숫자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ALD 장비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핵심 요인이 ALD 장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수혜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현실화될 수 있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그 회장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기존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중국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미국과 대만에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작년에는 지금 국내 비중과 중국 비중이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감산하면서 국내 비중 확 줄었고요.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게 많은 이슈입니다. 중국에 저렇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과 미국의 비중이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미세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지금 동사가 만들고 있는 ALD 같은 장비가 이런 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데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정말로 코스닥 시장의 탑티어 종목으로 움직이다가 급락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매출 초에서 삼성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급락한 것인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준하는 뭐 TSMC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대형 납품처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조금 밸류가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매출 비중이 저렇게 높은데 과연 저것은 반도체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붙는 상황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4분기부터는 저 쪼그라든 빨간색 국내 비중이 대거 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지금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도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할 만한 요인도 동시다발적으로 안고 있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또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을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가 좀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어느 정도 약간 정체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밸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자리 오늘처럼 이렇게 밀릴 때 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지금 그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상단의 여유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종목 2017년, 2021년 그렇게 신규 장비의 매출이 증가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항상 PB 밴드상 3배 정도 비슷한 영역까지는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얘기한 대로 중국 매출도 유지되고 국내 매출은 다시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중국 업체를 뛰어넘어서 다른 쪽으로 만약에 매출이 확대된다면 그러면 전반적인 PB 밸류는 다시 3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의 회장이 여러 번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되지 않은 적도 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할인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짧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는 일단 주가가 레벨업을 해서 최근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그 집 박스의 하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 가격은 비교적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레벨이 올라간 종목의 박스 하단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시도해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의 투자 증가분 그 다음에 해외 쪽 매출 증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당겨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저는 뭐 두려워할 만한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다만 목표가 자체를 너무 높게 잡기보단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위험 관리도 병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목표 주가는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3만 원으로요. 하지만 앞으로의 또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지금 이제 애플의 이벤트가 이번 주입니다. 13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쯤에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 15이 출시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가 또 나타나고 있죠. 애플 주가도 통상적으로 항상 신제품 내고 나면 밀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밀리면 관련주 국내에서 다 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을 위협하는 뉴스까지 전해졌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중국에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니까 괜히 국내 관련주 같이 흔들려서 걱정이더라고요. 네, 일단 애플이 반등을 시도할 만한 자리에서 반등 제대로 하지 못했죠. 네. 지난 주말에. 그래서 주가는 뭐 비교적 많이 빠졌는데 반등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면서 일단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 프리미엄 폰 애플의 출하량과 점유율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폰 하면 중국에서도 그냥 애플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애플의 전체 판매량의 한 22% 정도를 중국에 점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에서 뭔가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변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텐션이 어디까지 높아질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제 판매량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애플을 상대로 마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게 가장 최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 자체는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방향성도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기대됐던 게 아이폰과 관련된 모멘텀이었는데, 이런 모멘텀을 소진함으로써 지금 신저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주가가 전개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모멘텀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이 밀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중국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 요인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지 그걸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스크의 판단이 어려운 이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폰 판매량의 전체는 다 빠지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점유율이 가장 높은 중국 쪽에서 줄어들면 미국이 애국 소비를 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그렇다고 급격하게 중국에서 빠지는 만큼 그 물량을 채울 수 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폰의 문제는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꽤 오래 이제 모델을 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15에서는 그래도 전체 판매량이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는 경향을 봤을 때 맥스 같은 비교적 비싼 모델을 사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지금 저렇게 다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리스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10일 날 발표될 아이폰 15에 과연 아무런 혁신이 없다면, 사람들을 흥분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면 과연 중국 이슈를 타고 줄어드는 부분을 커버할 만큼 다른 수요가 증가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LG노텍의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장이 일단 합리적으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리적으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야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LG노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정말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이 주가가 최근의 주종을 통해서 충분히 싸졌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 또 30만 원대였던 주가가 어느덧 2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우려를 좀 반영을 해서 주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될 텐데, 그게 또 아무래도 실제로 아이폰 판매 잘 됐다더라, 기대에 부응했다더라,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되겠죠. 그러면 LG 이노텍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밸류 판단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그 3D 그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자체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마진율도 올라갔고 그에 관련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고점 치고 나서 계속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역대 최저 밸류는 아니지만 역대 최저 밸류 근접한 상황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를 얼마나 반영했는가. 저는 악재도 거의 한 80-90%는 반영하지 않았나. 실제로 시장이 예상한 대로 중국에서 한 1,000만 대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00만 대 빠질지 여부도 알 수 없지만 1,000만 대 빠진 부분을 다른 쪽에서 애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부 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중국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는 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도 과연 아이폰을 포기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지금 PB 거의 1배 수준에 육박하게 빠져있는 현 주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목표 주가는 뭐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30만 원이 넘어서는 강력한 주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그림에서 살펴봤을 때 고점과 저점의 한 중간점 정도를 살펴보시면 한 1.5배 정도 수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1.5배의 레벨이 한 2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악재가 실제로 그만큼의 악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아이패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뭐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추가적인 카메라 모듈의 판매가 확인된다면 빠르게 1.5배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한 27만 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7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저희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